올해 58살 정수씨는 동네에서 30년째 찰매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맡고 무거운 짐을 나르다 보니 허리에 파스를 붙이는 건 정수씨의 하루 일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하는 사람은 다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허리가 유난히 묵직하게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파스 한 장으론 통증이 가시질 않고 한쪽 다리까지 저릿하게 당겨왔습니다. 그러던 주말 오랜만에 찍는 가족 사진. 그런데 사진기사가 자꾸만 어깨를 펴고 바르게 서라고 주문합니다. 정수씨는 자세를 고쳐 잡으며 똑바로 서려고 노력했지만 사진기사는 같은 주문을 계속합니다. 분명 똑바로 섰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꾸 바르게 서라고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작은 변화들? 그저 세월이 만든 직업병일까요? 아니면 몸이 보내는 또 다른 신호인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척추측만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너지는 척추균형, 척추측만증의 미스터리를 파헤쳐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황창한 원장님과 함께 척추측만증에 대해 알아볼게요. 성인에게 생기는 척추측만증은 어떤 질환이고 단순히 허리가 휜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척추측만증은 단순히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는 상태가 아닙니다. 척추가 좌우로 휘면서 동시에 회전까지 동반되는 3차원적인 변형 질환입니다. 자세가 잠시 나빠져서 휘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척추뼈와 디스크, 관절 자체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인 척추측만증은 크게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성인 척추측만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기에 발생했던 측만증이 성인까지 이어진 특발성 성인성 측만증이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관절이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점점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퇴행성 척추 측만증입니다. 특발성은 변형 자체가 중심인 경우가 많고, 퇴행성은 점점 통증과 신경 압박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척추측만증은 척추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서 발생하나요? 성인 척추 측만증은 단순히 뼈가 갑자기 휘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척추를 지탱하는 구조물들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척추는 여러 개의 벽돌이 층층이 쌓여있는 건물이랑 비슷한데, 그리고 그 벽돌 사이사이에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가 닳고 높이가 낮아지는데, 문제는 양쪽이 똑같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한쪽이 더 빨리 닳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치 책상다리 한쪽이 짧아지면 책상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척추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척추를 연결하는 작은 관절들도 퇴행성 관절염처럼 닳고 인대도 두꺼워지면서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즉, 성인 척추 측만증은 노화로 인해서 디스크, 관절, 인대가 함께 변화하면서 척추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신경이 압박되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척추측만증은 평소 나쁜 자세 때문에 생긴다? 정답은 NO입니다. 나쁜 자세가 척추 측만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구조적인 척추 변형은 디스크, 관절, 뼈의 변화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만 잘못된 자세는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기존 변형으로 인한 불평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척추측만증이 특히 잘 나타나나요? 성인 척추 측만증은 주로 50대에서 60대 이후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게 되면 특히 여성에게 흔합니다. 그 이유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뼈를 보호하는 기능도 같이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골밀도도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뼈가 약해지면 척추가 체중을 견디는 힘도 줄어들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튼튼한 기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엔 척추뼈가 미세하게 점점 주저앉으면서 변형되고 척추 균형이 쉽게 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 협착증, 압박골절을 경험한 분들은 이미 척추 구조의 변화가 생겨 있기 때문에 성인 척추 측만증이 발생한 상태에서 더 진행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인 척추측만증의 흔한 초기 증상은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증상은 허리 통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허리 통증 자체가 워낙 흔하다 보니까
단순 근육통, 염좌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근육통은 며칠 쉬거나 자세를 바꾸면 비교적 좋아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근데 반면 척추 측만증과 관련된 통증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척추 균형이 무너지면서 특정 부에 부담이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한쪽 허리나 한쪽 엉덩이에만 유독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입니다. 좌우 균형이 무너져서 한쪽 근육과 관절에 과도한 부담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점점 걷는 거리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허리가 무겁고 뻐근해져서 자꾸 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리 저림이나 당김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척추가 휘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 마치 협착증처럼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허리가 아픈 것보다는 한쪽만 아프다, 오래 걷기가 힘들다, 다리가 저리기 시작한다 같은 증상이 동반되면 척추 측만증을 포함한 척추 질환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증 외에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변화가 있나요? 통증 외에도 외적인 형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깨 높이가 달라지거나 허리선이 비대칭적으로 보일 수 있고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거나 옷이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진행하게 되면 키가 줄어들거나 몸이 앞으로 굽는 그런 변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허리가 아프지 않으면 척추 측만증이 심하지 않은 거다? 정답은 노입니다. 척추의 휜 정도가 통증의 정도랑 항상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누가 보기에도 삐뚤어져 있고 심한 측만증이 있어도 통증이 적은 분들도 있고, 측만 정도는 심하지 않아도 신경 압박이 동반되면 통증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만증 자체는 통증만으로 질환의 심각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서는 척추 측만증을 어떻게 진단하나요? 일단 진단의 기본은 홀스파인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인데 척추 전체를 찍을 수 있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척추가 얼마나 휘어 있는지, 몸의 균형은 어떤지, 정확하게 측만 각도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합니다. MRI는 디스크 상태와 신경 압박 여부를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특히 다리 저림이나 협착증 증상이 동반된 경우엔 MRI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럼 척추 측만증 치료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많은 분들이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수술해서 교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운동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 같은 비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특히 척추를 지지하는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만 척추 측만증에서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땐 단순히 통증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경 증상을 동반했는데 척추 변형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보다 몸이 더 기울어지고 키가 줄고 방사통이 지속되는 부위로 엑스레이상 휘어진 각도가 점점 증가한다면 척추 균형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다리 저림과 심지어 근력저하 같은 마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중요한 수술적 치료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척추 측만증 수술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기 위한 수술이 아니라 무너진 척추의 균형을 바로잡고 앞으로 더 악화되는 걸 막기 위한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여부는 통증의 정도, 신경 압박 여부, 척추 균형의 변화, 변형 진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척추 측만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면 척추 변형이 점차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성 허리 통증은 물론이고 척추관 협착증, 신경 압박, 보행장애, 균형감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낙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결국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척추 건강을 지키고 측만증 진행을 늦추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척추 주변 근육을 꾸준히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중이 1kg 증가하면 허리에 가는 하중은 3kg가 증가하기 때문에 항상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다면요. 많은 분들이 그냥 허리 통증이 있다, 그리고 자세가 변한다 이러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예전보다 허리가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거나 키가 줄고 오래 걷기 힘들었다면 단순 노화가 아닌 척추 측만증이나 척추 질환의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비술적 치료가 관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변화를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이상이 느껴진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허리가 자주 아프거나 어깨와 골반이 어딘가 비뚤어진 것 같다면 그저 나이 탓, 자세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균형의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무너진 균형은 되돌리기 어렵지만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건 지금부터라도 가능해요. 오늘 하루 거울 앞에 바르게 서서 내 몸의 균형을 한번 살펴보세요. 작은 관심이 무너지는 균형을 붙잡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유익한 설명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황창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레디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레디엘의 척추 측만증 미스터리 완벽 해결. 척추 측만증은 척추가 좌우로 휘거나 회전되면서 척추의 균형이 무너지는 질환이에요. 오래 서 있거나 걸을 때 통증이 심해지고 한쪽 허리나 엉덩이가 유독 아프고 걷는 게 힘들어져서 자꾸 쉬게 되거나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이 대표적이고 어깨 높이가 달라지거나 몸이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기도 해요.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 척추가 얼마나 휘었는지를 파악하고 MRI를 통해 척추 측만증과 함께 온 동반 증상에 대해서 검사하게 돼요. 치료를 위해서 대부분 운동치료,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와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돼요. 하지만 측만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어요. 평소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을 꾸준히 하기, 적정 체중 유지하기, 골다공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은 피하기를 꼭 기억하세요.